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15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15회차로 1등 상금이 총 2번 약 15억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축구 승부패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주중에 들어온 승무피임에도 불구하고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통해서 1번부터 14번 14경기 분석 내용을 전체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풋볼살롱이 현재 코감기와 목감기가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맹맹한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15회차 구매를 앞두고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3무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36.3배 3무 조합이 적중이 됐고 2무 조합 10.1배도 적중이 돼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지난 주말에 프로토를 통해서 이번 승무패 15회차에 참가할 수 있는 총알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도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인 3무, 2무 조합이 이렇게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2무 조합, 3무 조합을 탑승을 하셔서 유의미한 수익을 프로토에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투폴 무자비, 세폴 무자비,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배 주력 조합도 프로토에서 풋볼살롱이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강승부 베팅 위주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프로토 정배 주력 조합을 통해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이 보통 96,000원이나 64,000원 조합으로 공유를 드리는데 이렇게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줄여서 압축으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과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들의 공유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달 들어서도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 대표 고수이신 파파돼지님께서 97.1배의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셨고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이미 파파돼지님께서는 96.3배 조합도 3월 5일에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 시즌의 농구 승호패 그리고 야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농구 승호패뿐만 아니라 야구 승일패 양질의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주력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 역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슬라비아 프라하 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슬라비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체코리그 명문팀인데 체코리그가 웨파 랭킹이 11등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세리에 A가 웨파 랭킹 3등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두 팀 간의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 AC 밀란이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전반 초반에 퇴장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 26분 만에 슬라비아가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치게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4실점을 당했지만 그래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두 골을 만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리까지 제가 노려보는 이유는 이 두 골을 만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C 밀란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두 골을 만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비아 프라하가 현재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전반 26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지만 AC 밀란 상대로 이렇게 두 골을 만회를 한 것이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슬라비아 프라하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 세리에 A를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굉장히 적은 팀이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7.86골로 확실히 기대 실점값이 높다는 것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다소 불안감을 노출한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높다는 점, 슬라비아 프라하가 유로파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미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AC 밀란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두 골을 넣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 특유의 홈발과 세트피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 리그를 기준으로 홈에서 실점이 적은 팀인데 반대로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3배가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14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4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AC 밀란이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흔들리는 약점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AC 밀란이 부러질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경기 맞대결 내용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전반 26분 만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AC 밀란이 점유율을 65%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맞대결을 펼친다면 AC 밀란도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치틸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8경기 7골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유레치카라는 공격수 역시 10경기 7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C 밀란이 로테이션을 조금 가동을 하기라도 한다면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1차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AC 밀란의 측면 수비수인 플로렌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점 역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패턴적으로 올 시즌 AC 밀란이 모든 대회 기준으로 4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3연승만 3번이 있었는데 귀신같이 4연승 문턱에서는 1무 2패로 4연승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AC밀란의 4연승 없다 패턴까지 적용이 된다면 이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 특유의 홈발과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AC밀란의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높다는 점, AC밀란이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슬라비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클리부리 대 몰데의 경기인데 클리부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부리의 클리부리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3등 팀이고 이 몰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노르웨이 리그 5등을 달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 리그의 웨파 랭킹이 8등, 이 노르웨이 리그의 웨파 랭킹이 14등이기 때문에 리그 간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클럽 랭킹 역시 클리부리가 30등, 몰데가 63등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도 클리부리가 다소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 몰데 원정에서는 클리부리가 충격적인 1대2 극장골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무승부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클리부리 같은 경우에는 자국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8승 6무 1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는 홈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클리부리 입장에서는 리그 16골을 넣고 있는 주포 공격수 티아고 선수가 지난 몰데와의 1차전에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격수 티아고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몰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르웨이 리그가 개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리그 경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클럽 브리에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몰데의 공격수 굴브라센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5골을 넣어주면서 최다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리그에 강한 굴브라센 선수의 득점이 또다시 터져준다면 몰데가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클리부리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몰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르웨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 있었고, 핵심 미드필더인 브레이비크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시즌 포함해서 모든 대회 연승 패턴이 4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3번의 3연승이 있었지만 4연승 문턱에서 모두 1무 2패로 4연승에 실패를 하면서 직전 살펴봤던 AC밀란과 마찬가지로 4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이 된다면 몰데가 충분히 클리부리 원정에서 고전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리부리 특유의 홈발과 양팀 리그 간 체급 차이, 그리고 클리부리의 공격수 티아고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클리부리의 신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전에서는 몰데가 극장골로 오히려 승리를 거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이변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9번 경기는 클리부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릴 대 그라츠의 경기인데 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그라츠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릴이 3골차 완승을 1차전에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의 가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릴이 로테이션을 빡세게 가동을 한다면 그라츠 쪽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4골차가 아니라 3골차 정도는 그렇게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스코어라는 점에서 릴이 그렇게까지 힘을 빼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리그안 기준으로도 홈에서는 8승 3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는 릴이기 때문에 릴이 적당히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그라츠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츠 원정에서 릴이 점유율을 68%
50% 가져가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기대 득점 역시 2.87대 1.00으로 훨씬 더 높았던 기대 득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릴이 원정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체급 차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릴이 로테이션만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라츠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릴의 주포 공격수인 데이비드 선수가 최근에 5경기 8골, 10경기 11골을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츠 상대로 이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릴이 이 데이비드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그라츠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데이비드 선수가 무리 없이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릴이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하락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라츠의 에이스 공격 미드필더인 호르바트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키테슈빌리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공격수인 자르카리아 선수가 지난 릴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발목을 다쳤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바트와 키테슈빌리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르카리아까지 발목 부상으로 그라츠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그라츠가 자랑하는 화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릴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다면 릴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스웨르펀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마카비 텔 아비브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차전 맞대결 중에서 최대 이변 결과 중에 하나가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이 텔 아비브가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던 경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텔 아비브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역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2승 1패 우위가 있는 마카비 텔 아비브이기 때문에 이 액면가로 봤을 때는 올림피아코스가 굉장히 강팀으로 보이지만 이 마카비 텔 아비브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양 팀의 체급을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자국 리그, 이스라엘 리그의 유럽 축구 연맹 랭킹이 16등이고 올림피아코스가 속한 그리스 리그는 17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웨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리그가 한 계단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을 보시면 이 마카비 텔 아비브가 51등, 올림피아코스가 50등으로 클럽 랭킹 역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 아비브가 속한 이스라엘 리그가 올림피아코스가 속한 그리스 리그보다 한 계단이 더 웨파 랭킹이 높고 클럽 랭킹 역시 올림피아코스가 50등, 마카비 텔 아비브가 51등이기 때문에 양 팀이 의외로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마카비 텔 아비브가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 텔 아비브의 주포 공격수인 에런 자압이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피아코스와의 1차전에서도 2골로 맹활약을 했고 최근에 4경기 연속골 6골을 넣어주면서 자하비 선수가 전성기 못지않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 리그 득점 7골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자하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하비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컨퍼런스 리그 득점 통계인데 이 텔 아비브의 자하비 선수가 기대 득점값이 4.18에 불과했지만 실제 득점은 7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텔 아비브의 페레츠라는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 역시 기대 득점이 2.37골로 상당히 낮았지만 5골이나 넣어주면서 현재 컨퍼런스 리그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유독 강한 자하비와 페레츠를 보유한 마카비 텔 아비브가 충분히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파나티나이코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공격수 포덴세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림피아코스의 주포 공격수 엘 카비 선수 역시 최근에 9경기 11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피아코스 쪽에 조금 더 빅클럽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수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유럽 대항전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올림피아코스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의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64% 가져가면서 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기대 득점 면에서는 오히려 올림피아코스가 1.2, 마카비 텔 아비브가 2.04로 기대 득점 면에서 오히려 텔 아비브가 높았기 때문에 공격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마카비 텔 아비브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마카비 텔 아비브가 충분히 자하비와 페레츠의 골 결정력이 나아준다면 홈에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올림피아코스 입장으로서는 3골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공격적인 운영이 먹혀든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 대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파프라 원정에서 이미 5대1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4골 차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리버풀이 최근에 부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무리해서 스파프라와의 홈 경기에서 4골 차 리드를 갖고 있는 가운데 100% 전력을 가동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위르겐 클롭 감독이 유로파 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의외로 스파프라와의 홈 경기에서 힘을 그렇게까지 빼고 나올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이 스파프라 경기 이후에 라이벌 맨유와의 FA컵 8강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맨유 원정 같은 경우에는 5일 뒤에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스파프라전을 치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FA컵 원정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홈팀 앞에서 스파프라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힘을 빼고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리버풀이기 때문에 가용한 공격 자원이 늘어났고, 이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빠져있는 것은 아쉽지만 최근에 백업 골키퍼인 켈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켈러 선수가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스파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풀젠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스파프라이고, 3경기 중에서 무려 2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던 스파르타 프라하이기 때문에 최근에 체력 소모도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체코 리그 기준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스파르타 프라하이고, 최근에 스파르타 프라하의 주요 공격 자원인 하라슬린, 얀 쿠차, 그리고 비르만세비치 선수가 나란히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만약에 리버풀 원정에서 침묵을 하게 된다면 리버풀이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리버풀이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을 때 점유율을 63%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2.76 대 0.88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원정에서도 보여줬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그 3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도 꽤나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에이스 로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아레알 대 마르세유 경기처럼 1차전에서 로마가 4대0 대승을 거두고 브라이튼 원정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4골차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에이스 로마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브라이튼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이스 로마 입장으로서는 4골차 이상의 패배만 당하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두되 한 골차, 두 골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는 것은 AS 로마가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미 4골차를 극복을 해야 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홈에서 공격 일변도로 나서게 된다면 브라이튼 특유의 수비 뒷공간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AS 로마에게 대량 실점을 또다시 당하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노팅엄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 노팅엄의 자책골로 승리를 거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경기에서 필드골이 0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확실히 핵심 공격 자원인 미토마 카우루와 솔리마치, 주앙 페드루의 부상 공백에 따라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에반 퍼거슨이 모든 대회 1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데니 웰백 선수 역시 10경기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아딩그라 선수도 역시 최근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남아있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노팅엄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64%나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오히려 브라이튼이 0.43, 노팅엄이 0.7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팅엄이 기대 득점이 근소하게 높았고, 이 노팅엄의 자책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경기 역시 0대0 무승부, 무득점에 그쳤을 뻔한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현재 브라이튼의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AS 로마를 상대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전에서 이미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미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 기복과 수비력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브라이튼에게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AS 로마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승 2무 1패, 홈에서는 5전 전승인 것에 비해서 확실히 유럽 대항전에서도 원정에서는 1승 2무 1패로 승률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브라이튼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비아레알 대 마르세유 경기와 마찬가지로 AS 로마가 1차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원정팀 AS 로마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브라이튼이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브라이튼 특유의 공격적인 운영이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노출을 하게 된다면 1차전과 마찬가지로 AS 로마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 대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이미 3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지난주 스포르팅 원정에서는 아탈란타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조별리그에서도 양팀이 2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아탈란타가 홈에서 1대1 무승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 3경기 맞대결 전적이 아탈란타가 1승 2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스포르팅 원정을 떠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탈란타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 1.14 대 0.22, 슈팅 숫자 13개 대 5개로 오히려 홈팀 스포르팅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아탈란타가 홈에서 근소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탈란타가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으면서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5경기 상대가 AC 밀란, 인테르, 볼로냐, 스포르팅, 유벤투스 같이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3무 2패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드필더 코프 메이너스 선수가 주말 유벤투스전에서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최근에 10경기 9골,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프 메이너스라는 아탈란타의 미드필더가 지난 스포르팅 원정에서는 딱 18분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코프 메이너스 선수가 이번 홈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아탈란타의 골 결정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탈란타가 공격수 케텔레아르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 이 루크먼이라는 주포 공격수 역시 네이션스컵 복귀 이후에 5경기 한 골로 케텔레아르와 루크먼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지난 스포르팅 원정에서 득점을 포함해서 최근에 스포르팅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코프 메이너스와 스카마카 선수가 스포르팅 상대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주말 자국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무려 19골,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최근 10경기 9골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요케레스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케레스 선수가 지난 아탈란타와의 1차전 지난주 맞대결에서 후반전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스포르팅 입장으로서도 이 요케레스 선수가 선발로 복귀가 돼서 풀타임을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아탈란타 골문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아탈란타 상대로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요케레스이기 때문에 지난주 1차전 맞대결에서 후반전만 소화한 에이스 공격수 요케레스가 이 스포르팅도 출전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원정 성적이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던 스포르팅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포르팅이 원정에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골키퍼 아단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문이 다소 헐거워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홈에서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 팀의 올 시즌 3차례 맞대결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15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